일반 LCD 모니터는 이제 70만 원 아래로만 봐도 제법 쓸만한, 구입해 줄 만한 제품들이 많습니다. 오래전에 비하면 정말 많이 좋아졌죠. 상향 평준화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처럼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제 욕심, 호기심이 많은 소비자분들은 눈을 돌렸죠. 어디로? OLED로. 시장 트렌드라고 봐야죠, OLED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빅 인기 상품 MSI의 새로운 QD OLED 게이밍 모니터, 바로 이 녀석입니다. MSI MPG 321 URX-W. 그리고 해당 모델은 제게 아주 특별한 제품이기도 해요. 아니, 그동안 모니터 많이 했으면서 왜 얘만 특별하냐? 그 이유는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들으시면 납득하실 겁니다. 정확한 모델명은 MSI MPG 321 URX-W QD OLED. 제 편의상 그냥 321 URX라고 칭하겠습니다. MSI는 MEG, MPG, MAG 세 가지 스타일의 게이밍 시리즈를 내놓고 있습니다. MPG는 고성능 게이밍 라인이고요. 제품 특징은 보통 모델명에 다 나와 있습니다. 321 URX, 32는 화면 크기, 정확히 약 80cm, 약 31.5형 화면 크기를 지녔고요. 32 뒤에 붙은 1은 모델 번호입니다. 참고로 2도 있어요. 322. 이건 321, 322. 322가 더 고가 모델이고요. 가장 큰 차이는 입출력부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히 디스플레이 포트 2.1이 적용된 거고, 이 친구는 1.4. 크게 신경 쓸 그건 아니에요. URX는 울트라 하이 레졸루션 익스트림 리프레시 레이트로 추정입니다. 4K UHD 해상도에 최대 240Hz의 주사율을 지녔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W는 화이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QD OLED, QD OLED 패널이 적용된 거죠. 국내 최저가 기준 약 140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고요. 제품 가격은 동급 제품들과 비슷하거나 더 저렴한 편입니다. 실제로 쿠땡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가격에 판매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델 말고 아마 검은색 모델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못 사셨죠? 또 기회는 있겠지. 32형 이상의 OLED 모니터를 구매하겠다. 빅세일 아니면 100만 원 이상은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중 판매 중인 QD OLED 모니터는 대부분 같은 제조사의 패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소비자분들은 WOLED와 QD OLED 이 차이를 먼저 살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은 패널 세대를 보셔야 됩니다. 이 모니터용 QD OLED 패널은 현재 4세대 모델까지 나왔고요. 해당 모델은 3세대입니다. 참고로 4세대 패널은 27형 모델까지 밖에 없어요. 고로 화면 크기 대비 가장 최신 OLED 패널이 적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브랜드, 제품 디자인, 쿨링 솔루션, OSD 디자인, 가격 등등을 살펴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좀 고려했을 때 MSI MPG 321 URX-W는 꽤나 좀 균형 잡힌 QD OLED 게이밍 모니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이트 PC 케이스와 깔맞춤하기 좋은 화이트 모니터입니다. OLED의 얇은 두께를 그대로 살리면서 디스플레이 백패널, 스탠드, 케이블까지 모두 흰색으로 만들어졌어요. 저처럼 마음이 하얀 사람들이 쓰기 좋은 모델이에요. 왜요? 플라스틱 스탠드는 틸트, 엘리베이션, 스위브를 대응하는데요. 공식적으로 피벗을 언급하고 있는데 완벽한 피벗은 아니에요. 90도로 화면을 꺾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좌우 10도가량만 조정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모니터 후면을 볼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는 분명히 있어요. 방 구조, 책상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품 후면 디자인도 좀 무시할 수 없다고 보는데, 생긴 건 이렇습니다. 백하우징, 그러니까 케이스에는 사방으로 열 배기구가 뚫려 있고요. 제품 상단에는 미스틱 라이트를 넣어줬습니다. LED 컬러 및 애니메이션 모두 사용자 커스텀 가능하고요. 원한다면 끌 수 있습니다. 제품 밑면에는 조그 다이얼, 그리고 버튼 2개, 또 밑에는 제품 상태를 알 수 있는 조그만한 LED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임 좋다. 이외 특이사항은 없어요. 조도 센서, 근접 센서, 내장 스피커 이런 것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오릅니다. 그건 있어요. 디스플레이 패널 후면에 그래핀 소재의 필름을 덧댔습니다. 열 전도성이 높은 소재로 잘 알려져 있죠. 최근에는 게이밍 헤드셋, 드라이버에도 사용되고 있는 소재입니다. OLED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패널 수명, 이를 늘리기 위해서 제조사들이 여러 기술들을 응용하고 있는데요. MSI는 그래핀 필름을 선택한 겁니다. 효율적인 열 분산으로 버닝을 최소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직접 뜯어서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했어요. 그리고 팬리스입니다. 내장 팬이 없어요. 소음 이슈 없습니다.
돌아와서 디스플레이 포트 1.4 하나, HDMI 2.1 2개, 그리고 90W PD 충전을 대응하는 타입C 포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트북 DP 연결 가능하죠. 그리고 KVM 스위치 기능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노트북에 마우스나 키보드를 물리지 않고서도 하나의 키마로 다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 좋아진 거죠. 오래전 같은 경우에는 게이밍 모니터에 타입C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게이밍 모니터에는 이렇게 들어가질 않았어요. 알만한 분들은 아실 텐데 QD OLED 모니터들 이제 대부분 다 타입C 다 들어가잖아요. 이래서 늦게 태어나는 게 이득입니다. 나 좀 늦게 태어날걸. OLED, QD OLED 특징, 장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제 영상에서 정말 수십 번을 언급했던 것 같고요. 화면 품질은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PC 모니터 쪽에서는 WOLED보다 QD OLED를 더 선호하는데요. 그 이유는 컬러 표현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온 QD OLED 제품들은 대부분 색 순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상대적으로 더 쨍하다는 거고요. 물론 이런 생각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니까요. 이거를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은 그래도 할 말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근데 최대한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32형 4K 해상도, 최대 240Hz의 주사율을 지닌 모니터입니다. 엔비디아 G-Sync 호환하고요. AMD FreeSync 및 VRR 역시 대응합니다. 이는 게임 콘솔 연결을 고려하는 사용자들에게도 이득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OLED 제품들이 그렇듯 0.03ms의 빠른 응답 속도를 특징으로 합니다. OLED의 깊은 블랙 표현으로 완성되는 높은 명암비, 높은 컬러 재현력은 굳이 깊게 들여보지 않아도 좋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난 막눈이어서 봐도 모른다. 아니에요. 그건 합리화입니다. 딱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었다니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 작업실에서 OLED 보자마자 한 일주일인가 바로 샀어요. 그만큼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빠른 응답 속도, 높은 대비와 컬러 표현, OLED가 갖는 거대한 장점입니다. 추가적으로 배사, 클리어 MR 13000, HDR 트루 블랙 400 인증 등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픽셀 피치는 약 138 ppi, 준수합니다. 이거보다 더 높은 수치의 QD OLED 제품이 있긴 하지만 32형이 아니에요. 더 작습니다. 꽤 이전 제품들이긴 하지만 미니 LED 광원 패널이 적용된 모니터들을 사용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게이밍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OLED가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해당 모델은 3세대 QD OLED 패널이 적용됐습니다. 그저 화질 개선만 있는 건 아니고 EL 소재 및 구동 방식 개선으로 내구성까지 강화된 겁니다. 제가 2년 전쯤인가 QD OLED 모니터를 처음 다뤘었는데 1년 전인가? 그때랑 지금이 또 느낌이 달라요. 공장 출고, 모니터 테스트 리포트를 토대로 설명드리면 사용자 모드 기준 DCI P3 값은 최대 약 99%를 커버하고요. 더 정확히 하면 98.9%입니다. 게이밍만 고려하면 사실 오버스펙이죠. 그만큼 컬러 정확도, 표현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제품이에요. 오래전에는 거의 작업용, 전문가용 디스플레이라고 부르는 그런 제품들이 갖는 어떤 스펙을 갖춘 거죠, 이제. 아직도 기억나요? 네이티브 10비트냐, 8비트 디더링이냐. 지금은 뭐 그럴 필요가 없죠. 다 이렇게 좋아졌는데. 그리고 이걸 언급하지 못했는데요. 공식적으로 빛반사 코팅 적용됐습니다. 세미 글로시입니다. 빛반사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진 않아요. 하지만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렇게 글로시한 화면을 더 선호합니다. 이유는 더 낮은 블랙 레벨 표현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저반사 코팅이 적용된 굉장히 고가의 OLED 디스플레이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 확실히 빛반사가 적다는 것은 굉장히 큰 강점인데 그만큼 블랙 레벨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물론 TV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멀리서 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 차이를 못 느낄 수 있어요. 멀리서 보기 때문에. 하지만 모니터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글로시든 매트든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서, 기호에 따라서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글로시 패널을 선호합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있죠. 밝기입니다. OLED 모니터들은 기본적으로 SDR 기준 평균 250니트대의 밝기값을 지녔습니다. 400니트를 넘기는 LCD 게이밍 모니터들에 비하면 확실히 좀 낮은 수치죠. 그런데 여기서 HDR이 적용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언급하는 밝기값들은 제가 직접 측정한 값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정확한 수치는 아닐 수 있습니다. SDR, HDR 동일한 방법으로 간단하게 측정했습니다. 화면 모드는 모두 사용자 모드입니다. 전체 흰색 화면 가운데 기준 SDR 최대 피크 밝기는 약 260니트입니다. 어떤 옵션을 줘도 270니트 이상을 올라가지 못합니다.
HDR이 중요합니다. HDR은 모니터 설정에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베사 트루블랙 400, 피크 1000니트. 맞습니다. 최대 1000니트의 밝기를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빠질 수 없는 설명이 있죠. OLED는 패널 수명을 늘리기 위해 자동 밝기 제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정말 많이 설명드렸어요. APL에 따른 ABL, 밝은 화면 면적에 따라 자동으로 밝기 값이 제어된다는 겁니다. 피크 1000니트로 설정했을 때 APL 1% 기준 약 1100니트에서 997니트로 밝기가 지속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HDR 밝기의 기준값이라고 표현되는 APL 9에서 10% 영역에서는 약 516니트, 25%에서 약 374니트, 100%에서 약 257니트가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장점은 확실하죠. 하이라이트를 그만큼 강렬하게 표현해주는 모드거든요, 이게. HDR다운 HDR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헬다이버즈 2라는 게임으로 설명드리면 머즐 플래시, 폭발 장면 이런 것들이 정말 밝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번개치는 것처럼. 그리고 단순히 이게 밝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DR도 가장 넓어요. 게임 속 하늘과 햇빛 표현 등에서 가장 크게 체감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밝기 차를 보여주는 게 또 1000니트 옵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아쉬움을 느낄 수 있는 사용자분들은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균일한 밝기를 원한대. 이거 너무 극과 극이잖아. 그럴 때 쓰는 게 트루블랙 400입니다. 밝기 편차를 적당한 수준으로 눌러 담는 옵션인 거죠. APL 1% 영역에서 약 468니트, 10%에서도 동일하게 468니트. 1000니트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자동 밝기 제한 폭이 줄어들고 훨씬 균일한 밝기로 표현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무난하게 보기 좋은 화면, 그게 트루블랙 400인 거죠. 어쨌든 이거는 기호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SDR의 250니트보다 더 높은 화면 밝기를 보여주는 HDR이다. HDR 게이밍 콘텐츠 소비에 있어서 상당히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조금만 더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321 URX는 다른 게이밍 모니터들이 그런 것처럼 여러 컬러 프리셋을 갖고 있어요. RTS, RPG, 레이싱 모드 등등이 있죠. 저는 딱 두 가지 모드만 사용했습니다. 채도가 더 높은 비비드 컬러의 프리미엄 컬러, 그리고 유저. 이 두 가지가 가장 무난한 세팅이었어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컬러 경우에는 적색 기운이 조금 감돌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소프트웨어에서 녹청 감마 조절로 붉은 영역을 낮춰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언급했던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32형 모니터가 좀 여러 멀티 플랫폼 유저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화면 크기라고 생각해요. 게임기는, 게임 콘솔은 울트라 와이드 해상도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딱 뭔가 1대1로 매칭이 된다는 게 16:9 비율이고, 또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책상 위에 올려쓰기 적합한 크기가 32형이라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가장 오래 쓴 화면 크기이기도 해요. 게다가 321 URX는 높은 주사율에 VRR까지 대응하기 때문에 콘솔 연결에도 좀 이점이 많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전용 소프트웨어 있습니다. 게임 인텔리전스. 자체 OSD로 다 설정할 수 있는데 직접 조그 다이얼로 건드리기 귀찮다면 이렇게 소프트웨어로 제품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딱히 뭔가 크게 건드릴 건 없어요. 단순하죠. 그러니까 제품을 사용하면서 제가 느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OSD든 게임 인텔리전스든 펌웨어 버전 및 업데이트 확인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테마도 좀 변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냥 조금 더 섹시하게 화이트 블랙 딱 투톤으로 깔끔하게 하는 건 어땠을까 라는 생각 해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죠. OLED 모니터에서 중요한 거 뭘까요? OLED 케어 기술. MSI는 OLED 케어 2.0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패널 수명 연장을 위한 기능들이 빠짐없이 포함됐습니다. 픽셀 시프트, 패널 및 픽셀 리프레시, 작업 표시줄, 멀티 로고, 경계 등의 어떤 정적 이미지를 감지하는 그런 기능들도 추가됐고요. 특히 중요한 이 패널 리프레시 같은 경우에는 자동이에요. 누적 24시간 이상 모니터를 사용하면은 패널 보호 그 알림이 떠요. 그게 일반 LCD 모니터와의 좀 차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관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MSI 패널 보증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역시 이번에도 비슷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MSI MPG 321 URX. 이 녀석도 SDR 기준 300니트의 밝기의 벽을 뚫지는 못했습니다. 대부분 못 들었어요. MSI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QD OLED의 이 밝게 빛나는 이 화려한 화면 품질은 매번 봐도 참 황홀합니다. 아름답죠. HDR 게이밍, HDR 콘텐츠 소비를 위한 QD OLED 모니터를 찾는다면 역시 좋은 대안입니다. 딱히 깔 게 없어요. 그만큼 좋아요. 그리고 아까 초반에 제가 이 제품이 제게 아주 특별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차례인 것 같아요. 마무리로. 이번 영상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나요? 그 인서트랑 이런 거 보시면서 느끼셨을 텐데 제품이 두 개잖아요. 저는 이 녀석의 오너입니다. 그 선물 받은 거거든. 5월 달에.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제가 5080 선물을 받았었잖아요. 그 5080 그래픽카드 선물 주신 분이 모니터까지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제게는 굉장히 특별한 제품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분께. MSI도 감사합니다. 또 좋은 제품을 만들어 줘가지고. 그리고 가격도 어쨌든 150을 넘지 않기 때문에 특히 MSI 제품을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이만한 게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내외 할 것 없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제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단점,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지만 그거를 좀 상회하는 장점들이 많은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디몽크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거 뜯어갖고 이제 내 메인 데스크에다가 옮겨야죠. 이제 모니터 암에다 바로 붙일 거예요. 저기다가 저거 쓰던 거 하나 뜯어버리고 필요했어.